하나TV 하나입니다. 전에는 제가 문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바로 문신의 그럼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저도 잘 몰랐어요. 문신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을 사실 가지게 된 게, 제가 이효리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효린의 민박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효린의 민박을 보는데, 엄마랑 같이 보는데, 엄마가 이효리 그 문신 보고, 이효리 그렇게 안 봤는데 문신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문신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요즘에는 되게 패션으로 많이 해. 엄마도 눈썹 문신 해줄까? 막 이러고. 그 눈썹 문신 방향과 화장이랑 똑같은 거야. 요즘엔 되게 흔하게 많이 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래서 이효리를 내가 막 실드 쳐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 눈에 봤을 때는 문신이 아직도 혐오스럽고, 뭐 어르신들이 머리 탈색한 거 보기 싫어하는 거랑 문신한 거랑 쟤는 왜 저런 걸 했대니 뭐 이렇게 좀 불량하게 보고 혐오스럽게 보고 불쾌하게 보는 게 아직 좀 우리나라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신이 그렇지만 문신은 요즘은 좀 약간 패션, 뭐 래퍼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도끼 팔에다가 한 겁니다. Get money, 돈 많이 벌겠다. 이런 허세 뭐 이런 느낌의 뭐 많이 하고요. 뭐 도끼 팔에 일리네어 자기네 그런 기획사를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아트 문신도 많아요. 저는 이제 문신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다가 나중에 나는 아기 낳으면 내 아기 이름을 새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 보고서 하고 싶어졌어. 발등에 한 거 좀 이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취향 저격이야. 발등에 별을 이렇게 하는데 내 별자리 모양으로 하는 거야. 발등에 하는 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좀 샌들 신었을 때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눈에 문신이 좀 멋지다, 좀 예쁘다라는 식으로 좀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이쁜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좀 문신들, 좀 예쁜 문신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문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보고자. 내가 뭐 문신 전도사는 아니지만, 문신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바디아트가 됐다라는 거. 나 요것도 너무 귀여워요. 팔 부분은 좀 심하지만, 나 여기도 할까? 이 생각했어. 귀엽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눈물 자국을 한 다음에, 울 거야? 요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유유 문신. 그런 것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혹할 만한 문신. 귀에다 하는 거. 이어폰을 꼽았는데 귀에서 음악이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트 문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예쁜 문신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요런 문신도 있어요. 이건 좀 웃긴 문신입니다. 담배 피는 거. 네. 이렇게 해골 문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담배 꽂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막 이렇게 해골로 이렇게 익살스럽게 말하는? 그래서 외국에는 진짜 웃긴 문신 도형이 진짜 되게 골 때리는 거 되게 많아요. 요것도 있던데, 여기 굽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게 하는 뭐 그런 문신도 있고. 저는 이 중에서 요거 눈물, 요거랑 요 발 요거가 조금 땡겼어요.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여름에 요거 헤나로, 요거 발등 헤나로 한번 해야겠다. 피서 같은 데 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문신들 정말 종류가 많죠. 어떤 거는 색깔이 하나고, 어떤 건 색깔이 다양하고, 어떤 건 그림만 있고, 어떤 건 글씨로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많은 문신을 하는데, 과연 문신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한번 문신에 대해서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 중에서 우리가 딱 보고 우와 하고 가장 많이 놀래고, 남자분들이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우와 죽인다, 무서워, 막 일단 피해야지 하는 그 바로 문신은 전설의 문신, 바로 일본의 이레즈미입니다. 엉덩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허벅지까지 이렇게 해요. 이건 인터넷에 도는 사진이니까요. 여자분도 해요. 이렇게. 여자분 날씬해 보이는데, 이 언니 멋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깨비를 새긴다던가, 이렇게 막 그런 수신의 그런 얼굴을 새긴다던가, 잉어를 새긴다던가, 용이나 잉어, 도깨비 이런 식으로, 이게 약 300년 전, 에도 시대 때부터 유행을 했는데요. 야쿠자나 이런 소방관들이나 약간 위험한 직책,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호신용으로 몸을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다가. 이거는 좀 크게 봐도 되겠죠? 이렇게 엉켜서.
그래서 이런 새기는데 이레즈미는 되게 화려하고 그 이레즈미라는 어원이 일본어로 먹을 넣다라는 의미래요. 먹을 넣다. 몸에다가 먹을 넣는다. 문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레즈미는 그림처럼 표현을 합니다. 빽빽하게.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임팩트가 강한 게 어떻게 보면 이레즈미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조폭 문신이라고 하면 주로 이레즈미죠. 잉어, 용 이런 건 다 이레즈미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표현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레즈미에 대한 또 인식도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런 거만 새긴다고 무조건 조폭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이레즈미, 일본 문신입니다. 요런 거는 지우는데 한 번에 못 지워요. 요거는 지우는 것도 힘듭니다. 정말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레즈미 문신 같은 경우에는 야쿠자들이 테스트용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야쿠자들이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멋있어 보였는지 우리나라 조폭들도 이어서 문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트라이벌 문신이 있습니다. 트라이벌 문신은 이러한 원시 부족들이 많이 하고 있는 문신인데요. 이러한 좀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양, 이렇게 반복되는 문양들, 그런 것들이 트라이벌인데 부족 사회에서 이제 사용을 주로 많이 해요. 이런 폴리네시아나 이런 마오리, 사모아족 이런 부족들이 많이 북유럽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켈틱 스타일도 있습니다. 켈틱은 북유럽에 있는 부족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켈틱은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켈틱 좀 멋져요. 켈틱이 이게 베컴 머리 여기 등에다 한 거. 베컴이 이 켈틱 문양 했잖아요. 십자가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날개. 그래서 이게 이제 켈틱 스타일이래요. 이거는 이제 북유럽 스타일의 부족, 그런 북유럽 부족들이 많이 했던 문양에서 켈틱 문양이라고 하고요. 이런 게 이제 트라이벌이래요. 트라이벌. 이런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아마 주술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문신이에요. 이렇게 트라이벌 문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드스쿨 문신과 뉴스쿨 문신이 있습니다. 올드스쿨이라는 거는 그 이름이 옛날에 배를 탔던 그런 선원들을 이제 그 올드스쿨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약간 마도로스 무사 귀환을 바라고 새겼던 문신이 바로 올드스쿨이라고 하는데 올드스쿨 타투는요 옛날 우리 아빠들 이제 이런 아까 덩치 스머프 얘가 한 게 올드스쿨이에요. 아주 단순한 문양, 색깔은 3가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배 위에서 선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문양을 해준다던가 이제 등대라던가 등대는 등대로 무사기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튜브 모양이라던가 하트에다가 화살표라던가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술병, 뭐 나침반 그리고 이렇게 항해 그 돛 모양 이런 식으로 좀 항해와 관련된 문양들이 많아요. 장미꽃도 있고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빠들? 권총 모양이나 뭐 체리 뭐 요런 거 하트에 화살표는 흔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의리 뭐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거기다 자기가 뭐 좋아하는 어머니 이름이나 뭐 친구 이름 이런 거 새기기도 하고 요런 게 이제 올드스쿨 타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뱃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죠. 올드스쿨 타투는 이게 단순하다면 올드스쿨은 1990년대까지 좀 단순화된 타투고요. 2000년대부터 좀 다양해진 타투는 뉴스쿨 타투라고 합니다. 뉴스쿨 타투는 되게 화려해요. 요거가 조금 더 입체적이면서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게 뉴스쿨 타투인 거죠. 요렇게. 뭐 여기서는 단순한 해골 모양이었다면 이렇게 해골이 화려해진다던가 여기선 단순한 태양이었다면 화려한 이건 뉴스쿨. 올드스쿨과 뉴스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런 판박이 같은 스토리 한 개씩만 하나의 이런 무늬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올드스쿨, 뉴스쿨 타투입니다. 자신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무늬라던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하는 뭐 힙합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 인기가 많은 타투는 바로 블랙 앤 그레이 타투예요. 블랙 앤 그레이 타투는 말 그대로 명암으로만 표현하는 타투입니다. 조금 멋지죠. 예술 작품 같고. 그러니까 블랙 앤 그레이 타투는 타투를 새길 때 명암의 이러한 명칭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블랙과 그레이 잉크만 사용을 해가지고 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실사 같은 느낌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블랙 앤 그레이 타투는 이렇게 정말 큼직하게 하지 않은 이상 좀 작게 하면은 눈에 별로 띄지도 않고 컬러가 아니니까 컬러풀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지도 않고
또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리얼리티가 가미된 블랙 앤 그레이 타투.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좀 유행하는, 젊은 층들한테 유행하는 타투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블랙 앤 그레이 타투. 그리고 힙합하는 이런 도끼나 이런 힙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타투는 바로 치카노 타투라고 합니다. 치카노 타투는 소재에 대한 장르인데, 멕시코계 미국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치카노가 멕시코 갱단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치카노 타투는 좀 이렇게 삐에로라던가 권총을 든 삐에로라던가 그리고 여자, 돈, 주사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소재로 삼고 있고, 되게 좀 캐리커처 느낌으로 좀 왜곡되어 있고, 좀 문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느낌을 넣는데요. 그래서 반항감을 좀 표현하기 때문에 주로 힙합하는 사람들이 이 치카노 타투를 한다면 도끼나 뭐 우리 박재범 이런 우리나라 힙합하는 사람들의 문신들이 주로 이런 치카노 문신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치카노 타투가 이런 개성을 표출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원래는 멕시코 갱단의 그런 유행했던 타투였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할렘가로 가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이 치카노 타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가장 흔한 타투가 바로 레터링이죠. 이런 거는 제일 많이 하는 걸 거예요. 이제 그런 필기체나 뭐 라틴어 뭐 이런 식의 문양으로 이렇게 레터링을 하는데, 등짝 이것도 좀 멋있는 것 같아. 여기 등짝부터 이렇게 쭉 한다던가, 목에다가 한 줄 이렇게 한다던가, 팔에다가 한 줄 한다던가, 이쪽에 한 줄을 한다던가, 손가락에다가 한 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뭐 쇄골, 여자들은 쇄골에다가도 많이 하고, 여기 골반 위쪽, 이쪽, 그렇게 약간 비키니 라인 쪽에도 많이 하고, 엉덩이 위쪽에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섹시하게 하기도 하고요. 쇄골을 많이 해요. 이게 레터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상징적인 문구, 뭐 글귀, 카르페디엠 뭐 이런 글귀라던가, 소중한 사람의 이름,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좌우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길게라던가 짧게 레터링으로 하는 거죠. 레터링과 함께 뭐 나비나 팅커벨이나 여기 같이 어울리는 그런 문양도 같이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추가해서 포인트를 주기도 해요. 이 끝에다가 뭐 하트나 뭐 크로버 뭐 이런 무늬 같은 가장 무난하고 쉬운 문신 시술로 가장 흔하게 요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신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레터링이에요. 문신이 중독이래요. 어떻게 문신을 해? 저 친구들이 막 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럼 나는 소심하게 레터링 할래. 그래서 레터링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레터링해서 이제 조금 추가해가지고 이제 좀 그림을 하나 넣게 되고, 그림 하나 넣으면은 또 하나 넣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멋지게 이제 이레짐이 온몸에 이런 식으로 문신도 나름 약간 좀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터링이 아마 첫 문신으로 무난하게 가장 많이 하는, 요즘 젊은 층에서 가장 쉽게 가장 유행하는 게 레터링이라고 해요. 레터링 문신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 이제 문신의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신이 혹은 이런 이레즈미처럼 좀 이렇게 용문신, 좀 약간 좀 무서운 살벌한 문신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좀 문신에 대한 약간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술적인 거고, 요즘에는 특별한 직업군만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으로 문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신에 대한 불쾌감 이런 부분도 요즘은 조금 많이 개편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문신이 일단 불법입니다. 1992년에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의사만 문신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서원 문신을 할 줄 있는 의사는 정말 극소수래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병원에서 피부과를 개업해가지고 문신을 하는 병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신을 만약에 하는 의사분은 이제 피부과 이제 의료를 끝내고 따로 이렇게 출장을 간다던가,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병원으로 불린다던가, 아니면 그 장소로 이제 왕진을 간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문 타투이스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 자체도 어쨌든 다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 받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문신은 더 이상 조폭의 상징이 아니고, 문신은 이제 패션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기 때문에
문신이 불법이라는 부분인 것 때문에 오히려 암암리의 야매로 혹은 스스로 막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개문신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더 후회를 하고 피해를 볼 바에는 이런 문신하는 것 자체를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자격증을 한다던가 보건당국에서 좀 규제를 하고 위생적으로 규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아마 법률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좀 법률안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문신 시술에 대한 법적 허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마인드 자체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문신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문신을 하세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문신을 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문신을 하면 혐오스럽다. 문신을 하면은 노는 사람이다. 문신을 하면은 뭐 날라리다. 노는 여자다. 뭐 문신을 한 여자는 천하다까지 얘기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요즘에는 이제 정말 패션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신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러한 뭐 조폭들 뭐 이런 소수의 뭐 그런 특이한 사람들의 뭐 힙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역사가 깊은 원시 시대부터 행해졌던 자신의 몸을 꾸미는 하나의 행위인 것 뿐이니까 그런 열린 마인드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막 그 학생들까지 문신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그런 걸 허용하자는 건 아니고 성인이 자신의 이제 판단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문신은 정말 한번 새기면은 없애는 게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100번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순간의 생각으로 커플 문신을 한다던가 순간의 생각으로 막 하는 것보다 좀 멋지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진짜 고민하고 진짜 필요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요즘 TV에 문신하고 오는 연예인들이 많길래 제가 문신의 역사와 또 문신의 종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 유익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